윤길중 교수의 기독교로 보는 진화론, 다윈의 인간의 기원 정밀 분석, 제8강, 제6장 인간의 유사성과 혈통에 관하여 몇몇 학자들의 주장처럼 인간과 유사종 간의 신체 구조와 정신 능력 차이가 큰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전 장에서 제시된 사실들은 지금까지 연결고리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인간이 하등 형태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미세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기 쉬우며 그 변화는 하등 동물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유도되고 동일한 일반적 법칙에 따라 전달됩니다. 인간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생존 경쟁에 노출하게 되었고 결국 자연적으로 도태하여 변화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서로 간에 너무 달라 학자들이 별개의 종으로 분류할 정도로 많은 인종이 생겨났습니다. 인간의 신체는 다른 포유류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상동적 설계에 따라 구성되었고 동일한 배 발달 과정을 겪습니다. 인간은 많은 흔적적이고 쓸모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들이 과거에 유용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형질이 종종 다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먼 조상이 그런 형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만약 인간의 기원이 다른 모든 포유류의 기원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면 이처럼 겉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등 형태의 포유류가 미지 선구 형태의 공통 후손인 것처럼 인간, 즉 인종도 미지 형태의 공통 후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겉보기 형태들은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 능력과 영적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은 일부 학자들은 생물의 세계를 인간계, 동물계, 식물계의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차이로 인간을 구별된 계에 넣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별도의 인간계가 아니라 동물계에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지벌레나 깍지, 진드기와 개미의 정신능력의 차이는 종류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인간과 고등 포유류가 보이는 차이보다 훨씬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동일강에 속합니다. 학자들은 자연의 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이 시스템은 배열상 계통적이어야 합니다. 즉, 한 형태로부터 공통으로 유래한 것들을 한 그룹으로 묶어 다른 형태로부터 온 것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집단 간에 나타나는 차이의 정도는 강, 목, 과, 속 같은 용어로 나타냅니다. 우리는 유래의 계보에 관한 기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계도는 생물 간의 유사성의 정도를 관찰하여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유사 항목의 수가 많은 것이 유사성의 정도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 기관들은 최근에 적응한 것이 아니라 옛 계보나 진정한 유연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린네는 인간을 영장류라는 제하에 사수류 동물과 함께 동일 목에 배치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뇌의 발달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고, 둘째, 인간과 사수목 동물이 보이는 이외의 차이점은 분명 적응 때문에 생긴 결과이며 인간의 직립자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을 별개의 목에 할당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인간과 사수류 동물 간의 유사성 중에서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계통 세우기 작업에서 무시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수가 많을 때는 분명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예를 들고자 합니다. 털없는 이마, 머리 위에 긴 머리칼 등과 같은 인간과 일부 유인원의 닮음을 공통조상으로부터 완전하게 물려받은 결과라고 한다거나 환원유전의 결과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닮음은 대체로 각자의 유사 변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인원이 자연적인 소집단으로 분류되는 것을 인정한다면 협비류와 공통으로 갖는 형질뿐만 아니라 꼬리가 없고 엉덩이에 굳은 살이 없는 특징, 그리고 전체 겉모습에서 인간은 그들과 일치하므로 옛 유인원 소집단의 일원이 인간으로 나왔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사변이의 법칙에 따라 하등한 소집단의 한 구성원이 여러 면에서 고등한 유인원을 닮은 사람과 같은 생명체를 낳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현정과 비교하여 뇌의 발달과 직립자세로 보아 인간이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겪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몇몇 예외적인 형태의 영장류 중의 하나라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헥켈에 따르면 분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협비류, 즉 구세계 원숭이에 속하므로 인간의 초기 조상이 적절하게 분류되었다는 결론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당히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원숭이류의 초기 조상이 현존 유인원이나 원숭이와 동일하다거나 그들을 상당히 닮았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오래전에 인간이 협비류 혈통에서 처음으로 갈라져 나왔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인간을 멸종된 어떤 원숭이류와 연결시켜주는 잔해가 나올 만한 지역을 지질학자들이 지금까지 탐사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체는 자연도태라는 수단을 통하여 다양한 생활 조건에 서서히 적응해 왔으므로 그들의 신체 부위는 생리 기능의 분업화로 얻은 이득으로부터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더욱 세분화하고 특수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생명체는 당초 그들이 갈라져 나온 조상의 전체적 구조 형태를 아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척추동물계에서 이런 조직화는 인간에게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의 고등한 세 강이 어떤 계열을 통하여 하등한 두 강, 양서류, 어류로부터 유래하였는지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에 대하여 긴 계통도를 제시했지만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인종에 관한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